여러분, 혹시 잔치국수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한국인의 소울푸드, 잔치국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요, 그 한 그릇 안에 정말 놀라운 과학적 원리랑 깊은 문화적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잔치국수, 이름 그대로 정말 잔칫날에 먹던 국수죠. 예전부터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좋은 날에는 꼭 이 잔치국수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길게 쭉 뻗은 국수가락처럼 우리 인생도 길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잔치국수가 그냥 그렇게 의미만 좋은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잔치국수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레시피부터 영양학적인 관점까지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바로 국물입니다. 그렇죠? 잔치국수의 모든 맛은 사실상 이 국물, 그러니까 육수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잔치국수의 육수는요, 말 그대로 그 그릇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맑고 깊은 국물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날 잔치국수의 성패가 갈린다고 봐도 돼요. 모든 맛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럼 완벽한 육수를 내는 비법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멸치 내장 제거하는 거,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자마자 다시마는 바로 건져내는 거. 이 2가지가 쓴맛과 텁텁함을 잡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정말 사소한 차이잖아요? 멸치 내장 좀 그냥 쓴다고, 다시마 몇 분 더 끓인다고 뭐 달라지겠어 싶지만 바로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국물 맛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2가지 원칙만 딱 지키면 와, 우리 집이 그냥 국수 맛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울리는 완벽한 국물이 준비됐다면 이제 그 국물을 온전히 품어줄 몸체가 필요하겠죠? 바로 잔치국수의 식감과 포만감을 책임지는 면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면은 그냥 좋은 거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에요. 진짜 비밀은 면 자체가 아니라 면을 삶는 방법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바로 온도 충격이라는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물이 보르르 끓어오를 때 찬물을 확 붓잖아요. 이게 바로 열 충격이에요. 뜨거운 상태에 있던 면발이 갑자기 찬물을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수축하는데요. 이때 글루텐 구조가 훨씬 더 단단하고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면발이 놀랍도록 쫄깃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에 박박 헹궈주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면 표면에 불필요한 전분기를 싹 씻어내서 다 먹을 때까지 면이 불지 않고 깔끔한 식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이제 국수 위에 화려하게 올라가는 왕관, 바로 고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고명은 단순히 예쁘라고 올리는 장식이 절대 아닙니다. 맛과 영양의 균형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잔치국수 고명에는 한국의 전통 색상 철학인 오방색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노란색, 녹색,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흰색까지. 이 5가지 색깔의 조화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맛의 조화는 물론이고 영양의 균형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국수의 맛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 바로 양념장 차례죠. 이 표를 보면 역할이 딱 보이죠? 간장이 짭짤하게 기본간을 잡아주고 고춧가루가 칼칼한 매운맛으로 포인트를 주고 파와 마늘이 신선한 향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랑 깨가 고소하게 싹 감싸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 환상적인 조합이 슴슴한 국물에 강력한 킥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맛있는 잔치국수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잔치국수를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흔히 잔치국수는 가볍고 살 안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영양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잔치국수 한 그릇이 한 400칼로리 정도 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이나 파스타에 비하면 칼로리가 꽤 착한 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하지만 이 칼로리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잔치국수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잔치국수면은 대부분 소화가 엄청나게 빠른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확 올렸다가 또 뚝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잔치국수 먹고 나면 이상하게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잔치국수를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계란지단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고명을 듬뿍 올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것들, 육수, 면, 고명, 양념장,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그야말로 완벽한 잔치국수 한 그릇에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토렴이라는 전통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는요. 차갑게 헹궈놓은 면에 뜨거운 국물을 그냥 바로 부어버리면 국물이 금방 미지근해지잖아요. 맛이 없죠. 그래서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가 따라내고 또 부었다가 따라내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면이 불지는 않으면서도 먹기 좋게 따뜻하게 데워지고 면의 국물 맛도 은은하게 배어들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먹는 사람을 생각한 엄청난 디테일이죠. 결국 잔치국수 한 그릇은 그냥 국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한 정성, 쫄깃한 면발을 위한 과학, 오방색 고명에 담긴 균형의 미학, 그리고 먹는 사람을 위한 토렴이라는 마지막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잔치국수 한 그릇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았네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과학과 문화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이 음식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잠겨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